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IPO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회사는 스냅챗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IPO를 한 지 약 4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그 당시에 IPO를 할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당시에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IPO 시간에 이 회사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스냅챗이라고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 회사의 현재 재정 상태, 주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챗을 미국 주식시장에서 검색을 하시려면은 SNAP, 스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멀티미디어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회사로 주요 기능은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확인을 한 뒤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1대1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하였지만 지금은 사진 및 동영상에 포토샵을 적용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스냅챗과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인스타그램은 2010년 10월 달에 스타트업이 시작한 회사입니다. 약 11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그 반면에 스냅챗의 경우에는 이것의 1년 뒤에 2011년도 9월 달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SNS 플랫폼인 틱톡의 경우에는 2016년도 9월 달에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 회사들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사진 공유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창업이 된 회사입니다. 그의 반면에 스냅챗의 경우에는 포토샵이 된 사진을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사람의 얼굴을 특정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아지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포토샵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친한 친구들과 공유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틱톡의 경우에는 동영상에다가 음악 그리고 포토샵을 추가를 해서 공유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그리고 틱톡 모두 지금 현재 포토샵이 된 사진 공유 및 비디오를 다 함께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틱톡이 가장 핫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틱톡과 비슷한 효과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회사가 바로 스냅챗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냅챗의 통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냅의 사용자의 절반이 그 이상이 15세에서 2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나이대가 좀 젊은 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스냅챗의 사용자 수가 2억 2,9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유명한 SNS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세 번째로는 왓츠앱, 네 번째로는 페이스북 메신저인데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여섯 번째로 가장 유명한 소셜 플랫폼이네요. 그리고 틱톡의 경우에는 일곱 번째인데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스냅챗이라고 하는 회사가 13번째로 유명한 소셜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유명한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메시지란 말은 이 뜻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건 왓츠앱,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위챗이 있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스냅챗이 여섯 번째로 유명한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의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유튜브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국한해서 미국에 있는 성인 기준으로 약 73%가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69%가
미국 성인 69%가 페이스북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성인 기준으로 37%가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냅챗의 경우에는 미국 성인들 중 24%가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 사용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조금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스냅챗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대로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 하늘색 인스타그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창립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9월 달에 IPO를 한 회사인데요. 창업자로는 에반 스파이젤, 바비 머피, 레지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창업자들이 이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3명 모두가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위치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이 회사의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냅챗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라고 하는 창업자가 가장 먼저 이 스냅챗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라지는 사진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지가 창업 경험이 있었던 자신의 친구 에반,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바비와 동업을 하게 돼서 총 3명이 함께 모여서 이 스냅챗을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 7월 8일 날 피카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을 아이튠스 iOS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 iOS를 등록을 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몇 달 만에 레지라고 하는 이 창업자가 회사로부터 퇴출이 되고 마는데요. 이 레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진 어플리케이션을 떠올렸지만 결국에는 그 후에 에반과 바비에게 회사로부터 퇴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 9월 달에는 스냅이라는 이름으로 iOS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도 5월 달만 하더라도 초당 25개의 사진밖에 공유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2012년도 10월 달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2012년도 11월 달에 하루 2천만 개의 사진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총 사진 공유량이 10억 개를 뛰어넘게 되는데요. 2012년도 5월달만 하더라도 초당 25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루 2천만 개까지 매우 많은 사진이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와 그리고 사진이 점점 더 데이터가 많이 스냅챗으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20억 개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5년도 11월달에는 하루 60억 개 영상 공유가 됩니다. 2016년도에는 하루 100억 개 영상 공유가 되기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11월 달에 스냅의 새로운 디자인이 대중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2016년도에 하루 100억 개의 영상이 공유가 됐지만 2017년도에 스냅챗이 공개를 한 새로운 디자인이 대중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2018년도 2월 달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13억 달러가량 손실을 입습니다. 이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챗이 대중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이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 유저들이 점점 더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타트업, IPO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가 추구를 하는 서비스의 그 핵심 디자인이 변경이 됐을 때는 주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 12월 달에 과거 10년간 5번째로 많이 다운로드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스냅챗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중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다운로드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11월 달에는 바이럴 영상을 게시를 할 경우에는 스냅 유저에게 하루 총
1 빌리언 달러를, 한국 돈으로는 약 12억 정도 되는 돈을 지불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말은 즉 스냅챗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영상,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영상을 공유를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사용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걸 의미를 한데요. 이렇게 스냅챗이 유저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의미는, 그 말은 즉 더 많은 영상들이, 재밌는 영상이 스냅챗에서 공유가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돼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스냅챗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를 했던 다양한 회사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스냅챗이 가장 먼저 인수를 했던 회사는 애드라이브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2014년도 7월 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애드라이브는 비디오 기술 회사였는데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냅챗은 사진을 공유하는 회사였지만 애드라이브를 통해서 비디오까지 공유를 할 수 있게 된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 12월 달에 Burgess Lab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Burgess Lab은 안경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도대체 왜 스냅챗이 안경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할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안경이 그냥 안경이 아니라 바로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있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저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스냅챗이 Burgess Lab이라고 하는 안경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된대요. 그 말은 즉 더 많은 사용자들이 영상을 공유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을 더 많이 늘리고 영상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광고주들을 자신의 회사로 유치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5년도 9월 달에 Lookstory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회사로서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한 다음에 이걸로 포토샵을 적용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스냅챗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빗스트립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미디어 기술 회사로서 보시면은 이모지처럼 이렇게 자신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씬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 회사는 컴퓨터 시각 기술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Verb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모바일 검색 어플리케이션 회사였고요. 필라이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광고 기술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C매거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AR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어그먼티드 리얼리티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젠리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장소 공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보시면은 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스냅챗을 사용을 하는 유저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 친구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냅챗의 인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냅챗이 펀딩을 받았던 투자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12년도 4월 달에 485K라고 해서 한국 돈으로는 약 한 6억 정도 되는 돈을 라이트스피드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이 라이트스피드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다음에 2012년도 12월 달에는 벤치마크 캐피탈로부터 10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약 8개월 만에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2월 달에는 벤치마크 캐피탈로부터 A 시리즈 펀딩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3년도 6월 달에 인스티튜션 벤처 캐피털 그리고 벤치마크 라이스피드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11월 달에는 페이스북으로부터 이 스냅챗이 인수될 것을 거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마크 주커버그가 스냅챗의 창업자였던 에반과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이 스냅챗을 인수를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이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기사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였던 마크 주커버그가 스냅챗을 인수를 할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3빌리언 달러,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이 페이스북이 스냅챗에게, 사람들에게 이 스냅챗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려고 했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12월 달에 코튜 매니지먼트로부터 51년 달러를 투자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4년 12월 달에는 2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85밀리언 달러를 D라운드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12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30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고요. 그리고 2016년도 5월 달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1.8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위치한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 스냅챗의 주가 총액주 12%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텐센트가 스냅챗의 주식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냅챗의 펀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이번에는 IP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냅챗이 IPO를 할 당시 예상 가격이 14달러에서 16불로 측정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IPO 오픈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24달러에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마감 가격이 24.48달러로 예상 오픈 가격보다 무려 44%가량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하겠는데요. 그리고 IPO 마감 당시의 시가총액이 무려 28.33빌리언 달러에 해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냅챗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수익성, 성장성, 주가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의 지금 현재 투자 가치가 어떠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첫 번째 서비스는 바로 사진, 비디오에다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적용을 해서 메시지를 공유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니면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포토샵을 추가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내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데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은 바로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 스마트 글래스 를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전스 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 스냅챗이 안경을 만드는 회사로도 만든 회사로 거듭난데요. 이 안경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과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냅챗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요. 스냅챗이 얻게 되는 99%의 매출이 광고로부터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revenue, 매출이라는 의미인데요. 99%가 스냅챗이 광고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 1% 미만이 바로 이 스냅챗이 만들고 판매를 하는 안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광고 수익이 약 2조 7,900억 원에 달하고, 그리고 이 수치는 19년도 대비 98%가량 상승을 한 수준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스냅챗의 이용자와 그리고 스냅 광고주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하는데요. 먼저 스냅 이용자의 경우에는 스냅챗을 무료로 가입을 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냅챗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사용자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로 이 스냅챗이 광고주로부터 회사의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 특정 이용자들에게 노출을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스냅챗이 스냅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냅 광고주 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스냅챗이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고주들이 이렇게 많아진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스냅챗의 이윤 창출의 99%가 바로 이 광고주들로부터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광고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대 입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 입찰이라고 하는데요. 광고주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수익 구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광고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표 비용의 경우에는 광고 종료일까지 평균 CPA
설정된 광고 금액 이하로 광고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CPA가 무슨 뜻이냐면요. 클릭 per action 이를 CPA라고 하는데요. 이 CPA의 평균 금액 이하로 설정을 할 때가 바로 목표 비용에 따른 수익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입찰의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CPA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광고 금액을 이 스냅챗이 금액을 제시하는 게 최대 입찰가입니다. 그리고 자동 입찰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CPA를 달성하기 위해 광고 기간과 광고 금액을 이 스냅챗이 제시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요.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표 비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광고주가 내가 원하는 금액대로 맞춰서 평균 금액 이하로 광고를 하는 걸 바로 목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최대 입찰가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광고를 클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받을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로 최대 입찰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대 CPA는 이 최대 CPA를 내기 위해서 스냅챗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고 기간과 금액을 스냅챗이 마음대로 하고 그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와 제시하는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고자 할 때 자동 입찰을 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손익 계산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손익 계산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total revenue, 총 매출인데요. 총 매출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약 46%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업 비용인데요. 영업 비용의 경우에는 operating expense라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192만 3천이었던 반면에 올해는 218만 6천으로 약 14%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마이너스 94만 4천 밀리언 달러였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차대조표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대차대조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총 자산, total asset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약 25%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총 부채가 역시 전년도 대비 플러스 54%가량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총 자본이 약 3.1%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 빚이라고 해서 total debt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전년도 대비 62%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표, cash flow인데요. cash flow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실은 영업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45%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스냅챗이 회사를 운영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이 약 45%가량 증가를 했다는 것으로 의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투자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investing cash flow인데 전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현금 흐름, financing cash flow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1%가량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34%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상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다가 IT Industry Growth Rate이라고 쳤습니다. IT Industry, 그러니까 IT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IT 산업 성장률이 약 8.8%가량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냅챗의 평균 사용자 성장성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 세계 하루 사용자 수가 약 10.4% 수준으로 상승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IT 산업의 경우에는 8.8%의 성장률이지만 그에 반면에 스냅챗은 이거보다 2% 높은 10.4%로 하루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사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였는데요. 보시면 이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게 스냅챗의 사용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앞으로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냅챗의 이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이마케터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SNS 전반적인 사용자 퍼센테이지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9.2%부터 2023년도에는 10.4%까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재무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재무 비율이란 이 회사의 주가를 회사의 자본과 그리고 수익률과 매출, 부채와 나눔으로 통해서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동비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 수익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채 비율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정보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current ratio, 유동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유동비율이 4.31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PE ratio의 경우는 지금 현재 회사의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S ratio의 경우는 매출 대비 주가 가격인데요. 매출 대비 주가가 약 33배 정도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PB ratio의 경우에는 순자산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건데 순자산 대비 주가가 약 55배나 높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ebt to equity ratio라고 해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50배나 높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재무 비율을 이 회사가 속한 산업 속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보시면은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 컨텐츠라고 하는 산업에 속합니다. 인터넷 컨텐츠 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알파벳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세 번째로 높은 회사가 페이스북, 그리고 네 번째가 에어비앤비, 다섯 번째가 스냅챗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스냅챗과 비교를 하고 싶은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인데요. 이 페이스북, 어떻게 보면은 스냅챗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쟁 상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교하고 싶은 회사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트위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스냅챗의 재무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current ratio, 유동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지금 스냅챗과 페이스북, 트위터 모두 1과 2보다 훨씬 더 높은 4.31, 6.08, 4.85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PB ratio를 보시면요. PB ratio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냅챗과 트위터 둘 다 모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다고 확인했고요. 그 반면에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27.84로 주가가 지금 현재 매출 대비 27배가량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S ratio인데요. 매출 대비 주가가 가장 저렴한 회사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9.78이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 말은 즉 현재 주가가 매출 대비 9.78배 높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스냅챗과 트위터에 비해서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PB ratio라고 해서 자산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건데, 자산 대비 주가가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주가 대비 자산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트위터로 5.68이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스냅챗의 경우에는 55배가량 높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ebt to equity ratio라고 해서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가 재무 상태가 건전한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9.08로 가장 건전한 상태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챗의 debt to equity ratio, 부채 비율이 150으로 매우 높은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식의 차트가 보시면은 61.8
4.82에 거래된다는 걸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거래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처음 상장을 했던 25달러에서 26달러부터 가장 낮았을 때는 4.82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4.82까지 하락을 했다가 2019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61.82까지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바로 올해 초이었던 21년도 3월달경에 73.59불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가 약 65달러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저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지선이 있다면은 50달러경의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 지지선으로는 약 25달러의 지지선이 있다고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2020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회사의 매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이때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리고 2021년도 이때 2020년도 4분기 때 0.09 earnings per share EPS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4월 달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21년도 1분기에 earnings per share가 0달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저지선인 65달러를 뚫지 못하고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회사에 속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사진과 비디오를 메시지를 공유를 하는 기술 회사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의 99%가 광고주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익의 1%가 이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스마트 글래스로부터 나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총 매출이 전년도 대비 46%가량 상승을 했고, 당기 순이익이 역시 9%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역시 25%가량 상승을 했지만, 총 부채가, 이 회사의 부채가 전년도 대비 54%가량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잉여 현금 역시 상승을 했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성을 알아보았는데,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IT 산업의 성장률이 8.8%에 속했었지만, 스냅챗의 성장률이 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 세계 하루 사용자가 10.4%가량으로 IT 산업 전반적인 성장률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시에 스냅챗의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스냅챗의 성장성이 전반적으로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스냅챗 역시 사용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사용자 수가 줄게 되고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주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 62.81불에 거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4.31, PS 레이쇼의 경우에는 33.47, Debt to Equity 레이쇼의 경우에는 150.74, PB 레이쇼의 경우에는 55.05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를 통해서 이 스냅챗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하고 싶은 사실은 바로 총 부채가 전년도 대비 54%가량 상승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Debt to Equity Ratio라고 해서 부채 비율이 150.74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속한 IT 산업을 가정을 했을 때 부채 비율이 비교적 높은 거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회사가 속한 성장성 산업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회사들이 점점 더 사용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을 떠나서 틱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스냅챗의 성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얼만큼 빨리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 9%가량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얼만큼 더 빨리 비용을 절감을 하고 매출을 늘림으로써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스냅챗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